3.1혁명 104주년 기념 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장기기증 다 받으셨죠? 저희 보니까 거의 다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다 스티커 잘 붙여 놓으시고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 놓으셔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네. 자, 그래서 제가 그 여성의 강의 가서도 우리 장기기증 했더니 반응 좋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다들 와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오늘은요, 지난주에 제가 하려다가 미뤄뒀던 고구마 시간입니다. 근데 이거 모르시면 큰일 나요. 지금 우리 성도님 삶에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입니다. 세금과 예산 1, 망해가는 대한민국. 오늘 보고 나시면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8월 29일 기사입니다. 2024년 예산 2.8% 증가한 657조 편성했답니다. 657조 정도. 내년도 예산 편성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요. 이때쯤 늘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진정한 약자 복지를 실현하겠다. 예산의 이 핵심 키워드가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을 강화하겠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백브리핑이라고요. 이거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이 담당자가 기재부 총리겠죠. 총리가 뒤에서 이제 쓱 이게 뭔 뜻이라고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자 보호할게, 국민 안전을 지킬게, 미래 투자할게, 이렇게 예산을 쓸게 라고 했어요. 어떻습니까? 이거 보면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자, 이제부터 고구마를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이건 내년도 예산이죠. 내년도까지 안 가도 돼요. 올해요. 나라 곳간 59조 펑크, 역대 최대 세수 결손. 이게 뭔 소리냐? 작년에 올해 예산을 세웠겠죠. 올해 예산은 얼마큼 거칠 거야. 예산이 얼마큼 거칠 거니까 이렇게 써야지 예산에 따른 지출 계획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산과 지출은 늘 거의 일치하겠죠. 당연히. 들어온 만큼 쓰겠죠. 근데 작년에 예상한 금액보다 59조가 돈이 안 들어왔다고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세수 결손이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 세금을 400조 걷기로 예상을 하고 400조 원 지출을 다 잡았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근데 400조가 아니라 360조 정도 들어왔다. 340조 정도 들어왔다고요. 무려 60조가 뻥 끊었다고요, 지금. 올해 400조 5천억 수입을 예상했는데 341조 14.8%나 세수가 감소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요. 여러분, 이 59조잖아요? 우리 옛날에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받았던 거 기억나세요? 1인당 20만 원 받고 막 그렇게 기억나시죠? 1인당 20만 원 재난지원금을 6번 줄 수 있는 금액이에요. 59조가. 엄청난 돈이에요. 그만큼 빵꾸가 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국민 1인당 더 걷어들여야 할 세금이 120만 원 정도 덜 걷었다는 소리예요. 국민으로 나누면. 우리나라 엄청나게 큰일 난 겁니다. 지금 현재 내년 예산 집어치우고 현재가 큰일 났다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요. 약 수입이 14.8% 감소한 거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게 얼마큼이냐?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이 170만 원 받는 거예요. 갑자기. 30만 원 날라갔어요. 월급 300 받는 사람이 255만, 500 받는 사람이 426만, 월급 700 받는 사람이 596만, 100만 원 날아간 거죠. 한솔아, 너 월급 한 700 받잖아. 그치? 근데 거기서 월 100만 원이 사라진 거야. 이 정도 껌인가? 여러분, 8% 15%는 이만큼의 금액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정부의 수입이 줄어든 거예요. 올해.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를 들어 여러분 가정이 월 500인데 갑자기 426만 75만 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75만 원이 덜 받는 거예요. 돈을. 뭐부터 줄이시겠습니까? 외식비. 그쵸. 외식비. 당연하죠. 그쵸. 맞아요. 그거예요. 지금 그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 그래서요.
기재부가 발표한 거 왜 이렇게 줄었냐라고 이렇게 발표했어요. 뭐 부가세에서 83조가 73조를 줄고 법인세 줄고 소득세 줄고 자 이거 보면요 전반적으로 다 줄은 거죠. 그렇죠? 모든 세가 다 줄었죠. 이게 거짓말장이에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제가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싶은데 차마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되게 나쁜 놈인 겁니다. 왜냐? 뭐라 그러느냐? 역대 최대 지금 세수 결손이 났어요. 59조 빵꾸면 IMF 때도 이러지 않았다고요. 근데 엄청난 지금 나라가 거덜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가 악화되고 수출이 감소하고 기업 매출이 감소하고 늘 하는 말을 씹으리고 있어요. 근데 다 개뻥입니다. 또 디테일을 봐야 됩니다. 이럴 때는. 자 여기 보세요. 부가세가 83조에서 73조로 무려 9조 3천억이 줄었죠. 부가세가 줄었다는 건 소비 지출이 줄었다는 거예요. 부가세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편의점 가서 물 하나 500원 놓고 사 먹으면 거기 50원이 세금 내는 거잖아요. 또 부가세는 우리가 살면서 소비하면서 쓰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부가세가 11% 줄었다. 소비가 11%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소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가계소득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 감소. 9월 20일자 뉴스.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뉴스? 없죠. 절대 메이저 언론에서 다루지 않아요. 이것도 제가 아주 작은 신문사에서 찾아낸 거예요. 통계 찾다가 찾아낸 거예요. 이렇게. 가계소득이 역대 최소로 감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지출 다 줄여버리고 부가세가 줄어들죠. 여러분,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더 줄이셔야 돼요. 더 졸라매셔야 돼요. 지금. 그리고요. 이거 보세요. 법인세가 105조 거치다가 79조 약 25조나 덜 거쳤죠. 법인세가.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한마디 이겁니다. 매출 감소? 예, 있어요. 대기업들도 법인은 대기업 얘기하거든요. 얘네들도 기업도 매출이 줄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요인이 이거예요. 부자 감세. 법인세를 줄여줬거든요. 이 정부가. 아주 이거 보면 욕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요. 이거 소득세 132조 거치다가 무려 17조 원이나 덜 거쳤대요. 자, 소득세가 뭡니까? 이런 게 이제 함정인데 소득세가 뭡니까? 소득세가. 자, 뭐 있어요? 소득세. 뭐 좋습니다.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소득세에는요. 일반 소득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자, 소득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이거는 다 서민형에 가까워요. 서민형에 가까워요. 근데 양도소득세는요. 부자들, 부동산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코로나 때보다 매출이 감소했다. 이런 통계 절대 안 나오죠. 그 소득세, 종합소득세가 소상공인이 내는 것들이에요. 얘네들 다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요. 올 8월까지 기업 파산 신청 1,034건, 작년 전체 건수 추월. 이미 기업들이 줄도선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줄여준 거예요. 부동산 업자들. 그럼 보세요. 여기서 소득세에서 유일하게 올라간 게 있죠. 예, 근로소득세. 1,000억이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 다른 건 다 10%, 2%, 11% 이렇게 감소하는데 근로소득세만 조금이지만 올라갔어요. 이게 이 정부의 모토라고요. 욕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통계를 의미하는 게 뭐냐? 월급 빼고 다 올라서 소비지출 줄이고 있어요, 우리 지금. 그렇죠? 월급 빼고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소비 막 우리 허리 졸라매고 있어요. 그리고 큰 기업들은 법인세 깎아주고 있어요. 부동산 업자들은 양도세 깎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서민 월급쟁이들 세금을 올리는 게 이 정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통계를 보실 때 저렇게 보여주는 대로 보면 안 돼요. 디테일을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통계 수입이 다 줄었어요? 아니요. 근로소득세는 늘었어요. 내가 이거 뭐 얼마 열받던지 제가. 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겠죠. 자, 여러분 같으면요. 여러분 월급에 15%가 쭉 확 날아갔어요. 아까 외식 줄인다 그러셨죠. 당연하죠. 외식 줄이겠죠. 뭐 여러 가지 줄이겠죠, 이렇게. 근데 이 정부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에 외평기금을 구원 등판시켰다. 일단 외평기금부터 볼게요. 여러분 외평기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나요? 자, 외국 환 평형기금이라고 합니다. 환율 분할 때, 환율이 불안할 때 정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갖고 있는 돈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기금 내 외화를 팔고 원화를 사고, 환율이 내리면 원화를 팔고 외화를 사는 식으로 환율을 유지한다. 즉 정부에 운영하는 예산 말고 쌈짓돈을 갖고 있어요. 이 쌈짓돈은 뭐 하는 거냐? 우리나라 IMF 때 정말 큰 고생했잖아요. 외환 위기 때. 그런 거 겪지 않으려고 외환 위기가 올 것 같아요. 얼른 이 돈을 풀어서 외환 위기 막고, 또 여유로워요. 좀 그럼 이 돈을 다시 팔아서 쌈짓돈 갖고 있고, 비상금 같은 겁니다. 비상금. 자, 지금은요 의료보험 체계도 잘 돼 있고 실비보험도 있지만 옛날에 실비보험 없을 때 우리 집마다 조금 이제 그래도 완전 가난한 집 말고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누가 하나 아플 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돈을 좀 모아두긴 했잖아요. 그런 기금이에요, 이게. 그래서 외평기금이라는 거는요 외환위기 방지용 비상금이에요. 근데 여기서 20조를 땡겨왔어요. 59조 모자라는 거여서.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가 다가올 흔적만 보여도 나라가 흔들리는 나라거든요. 근데 여기서 20조를 땡겨온 거예요. 역대 정부에서 처음이에요. 이 돈을 건드린 건. 그만큼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의 쓴맛을 봤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민경락이라는 기자놈 구원등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원등판 아니죠. 쌈짓돈을 빼먹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구원등판이래요. 자, 그러면 과연 그러면요 만약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넉넉해요. 외환위기 안 올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외환 보유액 추이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는요 2020년 21년에 최고점을 찍었다가 현 정부 들어서 나날이 외환 보유고가 줄고 있어요. 결코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쌈짓돈을 빼온 거예요, 이 정부가. 빵꾸난 재정을 채우느라 외환위기 방파제를 가져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거예요, 이거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졸라매시고요. 허리띠 졸라매시고요. 욕 말고 졸라매시고, 그리고 예금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럼 마른 수건을 짜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리고요, 이거 보세요. 지방 부담분 23조 원. 이제 정말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보내주는 돈 23조를 지금 다 안 주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우리 삶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방에 23조를 줘야 되는데 이 정부가 돈을 쓰게 안 주겠대요. 즉 간단하게 엄마 아빠가 가난하니까 야 용돈 50% 삭감 이런 거예요. 용돈 50% 삭감이래요. 큰일 난 거죠. 자, 지방 교부금 23조 중에 23조를 불용이 쓰지 마 그 소리예요. 그 중에 교육교부금이 11조나 들어있어요. 학교에 들어가는 돈 11조. 자, 전국 17개 시도 중에 서울 1조, 인천 5천억 원을 빵꾸 났습니다. 기사입니다. 세수 결손에 서울교육청 교부금 1조 원 줄여서 긴축재정 불가피. 서울은 덩치가 크니까 1조 원을 깎아버렸어요. 올해 이제 9월도 끝났고 11, 12, 3개월 남았잖아요. 3개월 동안 1조를 더 줄 거였는데 그거 안 줘? 해버린 거예요. 인천은 얼마? 5천억. 감액 추경.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5천억 못 쓴다는 거. 뭐부터 줄이느냐? 자, 전 이런 거 보면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인천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인천에 총 930개의 학교가 있어요. 인천에. 근데 인천에 5천억을 지금 더 안 준다 그랬죠. 나누니까 학교당 약 5억씩 감액되는 겁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네, 그래서 제가 학교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5억을 어디서 깎느냐? 선생님이 인건비는 안 깎겠죠.
그럼 어디서 깎을까요? 5억을. 예, 학교 시설 개선분부터 감액한답니다. 학교 시설이 노후되면 고치잖아요. 그거부터 다 깎아버린, 안 하겠대요, 이제. 그리고요, 현장 체험 학습비. 지금 다 거의 공짜로 하거나 많이 지원해주거든요. 그거 안 나와요. 방과 후 지원비. 이제 안 나와요. 냉난방비. 이런 거 다 깎을 겁니다. 다시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수학여행은 다른 이유 때문에 또. 그것도 또 기가 막힌 이상한 이유 때문에. 병신 같은 이유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자, 빵꾸난 재정 채우느라 공교육 재정 파탄 부실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 재정이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애들 학원비는 안 건드리겠죠. 하다 초유에 건드리는 게 애들 학원비잖아요. 우리는 가정에서. 애들을 교육시키는 게 나라의 미래니까. 근데 이 정부 이러고 있다고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답답하시죠? 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자, 이거는 지방교부금 23조 중에서 교육재정 11조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교육재정 11조. 이거 말고요. 그러면 지방 정부에 내려갈 거는 또 12조 정도 되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음카드 몸소 줄이게 나선 인천시. 여러분 이음카드 잘 쓰십니까? 얼마 전에 팝업 뜬 거 보셨죠? 매출 얼마 이상 이제 안 한다고. 왜냐?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걸 하나 봤어요. 이거 조사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음카드는 실물카드를 긁어야 되잖아요. 이음카드가 삼성페이에 심어줄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래서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핸드폰 띡 되면 이음카드를 결제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거 두 개 서로 안 맞는 거죠. 여러분 내년도 이음카드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정부에서 준 게 제로예요. 전액 삭감해 버렸어요. 이제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인천시 예산도 지금 쭈그라들어 버렸죠 지금. 근데 이건 점점 이음카드를 없애는 방향인데 이음카드와 삼성페이를 연동시켰어요. 이상하죠. 저 되게 수상해요 이거. 그러니까요. 결국 삼성에 넘기려고 그러나 이 생각도 들고.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인천시도 이렇게 몸집 줄이기 나섰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시는 곳을 집중적으로 탐구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인천 서구 2회 추경 편성 추진 세수 부족 비상. 우리 인천 서구 있죠. 얼마나 부족하냐? 부동산 교부세 100억, 일반 조정 교부금 72억, 재산세 징수 200억 원이 감소할 거 예상. 이거 총 합하면 대충 400억 약간 못되게 인천 서구에서 빵꾸가 났어요. 이제 앞으로 3개월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구가 이래요. 서구가. 자, 그리고 아까 인천시에서 빵꾸 났다 그랬죠. 이번에는 우리 교회랑 자매결연 맺은 한시여연이요. 여성회. 그러니까 원래 11월 달에 어디 행사 가기로 했어요. 인천시 예산으로. 근데 그게 갑자기 취소됐어요. 예산이 잘려버렸어요. 아마 이 이유일 가능성이 커요. 지금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행사들이 족족 다 잘리고 있어요. 왜냐? 5천억 정도를 메꿔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보십시오. 송도예요. 송도. 예산 싹둑, 기업 유치 난관. 인천 송도에 GCF 콤플렉스라고 이게 뭐냐면요. 그린 에너지 있죠. 그린 에너지 글로벌 국제기구를 유치하려고 건물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산자부에서 88억을 깎아버리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토지 매입 비용 140억을 깎아버렸어요. 돈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송도가 더 개발되고 해외 유치 막 국제기구가 들어올 수 있었는데 지금 대충 합하면 200억 정도가 날려버려서 요게 한 2년 이상 지연될 전망입니다. 이렇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리고요. 자, 평택시. 예, 최선화 집사님. 세액 감소에 평택시 내년 예산 감액 편성 전 사업 원점 재검토한답니다. 평택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 내년에 할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 네. 자, 그리고 어정호 선생님, 계양구 사시죠? 유일하게 계양구만 예산이 2.8% 올랐어요. 몰라요. 그리고 영종도요. 예, 지금 거기는요 분구 뭐 이런 것 때문에 거기도 분위기 좋아요.
이 두 군데 빼놓고 나머지는 우리 성도님 사시는 데는요 다 감액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요 이렇게 정부의 세금이 빵꾸가 나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삶에 바로 타격이 온다고요. 아직 더 남았어요. 네. 빵꾸난 재정을 채우느라 지방재정이 파탄 나고 있어요. 지금 지방재정들이 더 심해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계양구가 그래도 파탄이 안 난 이유가 계양구에서 뭐 신도시 조금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송도가 그렇죠. 이 지경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요 이거 보십시오. 전기료 폭탄 아니라더니 작년보다 46% 전기료가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전기료 많이 나온 거 체감하십니까? 잘 모르겠죠. 이게 뭐냐? 일반용 갑 8월 요금이에요. 소상공인들. 저는 체감해요. 왜냐? 교회 전기 요금이 갑자기 올랐거든요. 가정용 말고 소상공인용, 기업용이 올라버렸어요 지금. 아마도 선거 때문에 가정용을 안 건드린 것 같아요. 교회 전기 요금이 한 10만 원대 나오다가 14만 원대 나와요. 딱 요만큼 올랐어요 진짜. 예. 자, 그리고요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켰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단독 전기요금 폭등에 국가 데이터센터 일부 중단, 사상 초유. 전기료가 없어서 국가 전략 정보 자산인 슈퍼컴퓨터 설비 일부가 가동하지 못하는 황당한 사태. 이건 조선일보 기사예요. 전기요금 3억이 없어서 슈퍼컴퓨터 반쪽만 가동. 충격적이죠. 우리나라 슈퍼컴퓨터 5대 있거든요. 그 슈퍼컴퓨터는요 우리나라 학자들이나 정부 기관이 연구하거나 할 때 뭐 이렇게 써서 내면 오케이 승인 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우리도 쓸 수 있어요. 우리도 계획이 타당하기만 하면. 근데 그 슈퍼컴퓨터가 한 대가 전기요금이 없어서 중지했었어요. 아유, 그거 다음 주 얘기해요 이제. 이게 현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슈퍼컴퓨터가 부족한 상황이 있었는데 한 대가 전기요금이 없어서. 야,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라고요 지금. 지금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다 지금 똥 씹은 표정이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허리띠 졸라매세요. 각자 도생하셔야 돼요. 현금 많이 보유하시고요. 주식, 부동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왜냐? 부동산 있죠? 중견 건설사 중에 2곳이 지금 파산했어요. 파산했어요 이미. 이미 더 작은 데들은 거의 무너졌고요. 아까 보셨죠? 사상 초유의 기업 파산이라고. 건설사들 많이 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 기업 실적 이런 데 하겠습니까? 물론 내가 여윳돈이 있어서 한 20년 보고 하겠다. 그거 뭐 하시고요 그런 건.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망해가고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세수 결손의 영끌 내년은 어쩌라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아니 세수가 줄어들었는데 영끌을 왜? 여러분 영끌이 무슨 소리입니까? 끌어모아서 집 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뭐가 제일 부담이죠? 이자죠. 이자. 왜냐? 여러분 뭐 보금자리론, 디딤돌, 버팀목 이런 거 있잖아요. 이자가 되게 쌌죠. 근데 올해 갑자기 이자가 확 뛰지 않았습니까? 올랐죠. 적절한 이자를 받고 은행이 장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적절한 이자를 받고 해야 되는데 되게 이자 원래 작았잖아요. 그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 줬었어요. 항상.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디딤돌이든 버팀목이든 뭐든 보금자리로든 1억을 대출했어요. 저 월 이자를 원래는 50만 원씩 내야 되는 건데 정부가 30만 원 내주고 20만 원만 내세요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부가 못 내줘. 그러니까 이자 올려. 이 상황입니다 지금. 이자는 올라가요. 물가도 올라가요. 월급은 줄어들어요. 세금은 또 늘어날 겁니다. 이거 보세요. 세수결손이 분명히 있었죠. 그럼 내년도 세금 당연히 올라가겠죠. 기름값 올라가겠죠. 왜냐? 기름값의 대부분이 세금이거든요. 내년에 올라갈 겁니다. 거기서 빨아들여야 될 테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허리띠 졸라매셔야 합니다. 자, 빵꾸난 재정 채우느라 국책사업 서민 지원을 안 해버려요. 서민 지원을.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내년도 아니고 현재. 내년도 아니고. 내년도는 저희가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더 답답해요. 내년도도. 자, 그래서요. 이거 보세요. 어떤 정말 나쁜 기레기 같은 놈이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세수 펑크 올해 59조 역대 최대다. 3년째 오차율 두 자릿수 때. 오차율이라 갑자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차율이 크면 나쁜 거겠죠. 그렇죠. 오차율이 크면 나쁜 거겠죠. 이게 뭔 소리냐.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는 이만큼 세금이 거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차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차라는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일까요? 오차라는 말에 마이너스? 자, 아니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3년째 오차율 주제를 쓰라고 그랬죠. 올해는 마이너스 14.8이고요. 작년은 플러스 13.3이었고요. 재작년은 플러스 17.8이었어요. 이게 뭔 소리냐? 2021년도에는요. 100만 원 세금 거칠 거야라 예상했는데 117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건데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요. 한창 코로나 겪을 때예요, 우리. 코로나 겪을 때에서 우리 현재 정부 말고 전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우리 어차피 돈 많이 남으니까 이걸로 재난지원금 뿌리자 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기획재정부가 뭐라고 아니다. 우리 세금 많이 안 들어온다. 우리 100만 원밖에 안 들어온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100만 원이 아니라 117만 원 들어왔던 거예요. 기획재정부가 개새끼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해되십니까? 간단하게 전 정부에서는요. 어떻게든 세금이 조금밖에 안 들어온다고 이거 보세요. 두 개 다. 어떻게든 세금이 조금밖에 안 들어온다고 사기쳤어요. 우리 세금 얼마 안 들어올 거니까 막 재난지원금 뿌리면 안 돼. 라고 기획재정부가 사기를 쳤어요. 그런데 이번엔 어떤 사기를 칠 거냐? 아니야. 세금 많이 들어올 거야. 우리 400조 들어올 거야. 근데 현실은 340조밖에 안 들어왔어요. 기획재정부가 지금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2.3 있죠.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 오차율 나는 거. 이게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이때부터 3년간 기획재정부가 이상한 일을 합니다. 기획재정부는요. 숫자에 따라서 재정에 얼마가 들어온다 만다를 정확히 공시하는 게 그들의 일이잖아요. 기획재정부가 정치를 해요. 이해되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 정부일 때는 우리 세금 조금밖에 안 들어와. 야 그렇게 쓰면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드는 정부가 올 때는 아이고 우리 세금 많이 들어올 겁니다. 펑펑 쓰세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거 이해가 되세요? 간단하게요. 제가요. 마음에 드는 성도한테는요. 이거 성도님들 모여서 식사하신다고요? 예? 교회 돈 많아요. 5만 원 전해드릴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성도한테는 어디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돈으로 밥을 먹으려고 합니까? 네 돈으로 먹어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획재정부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오차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전 정부의 때는 오차율이 플러스로 났어요. 세금 수입을 박하게 잡았다고요. 근데 현 정부에서는 세금 수입을 후하게 잡아요. 후하게 잡았다가 빵꾸가 나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이제 방법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부 관련된 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지자체든 정부가 보조해서 하는 사업들 있죠. 그 사업에 내 인생을 걸거나 기대하시면 안 돼요. 틀림없이 뭐 노인들 청소하거나 노인들 애들 등하고 시키는 거, 노인들 미화 그런 일자리 다 줄여버릴 거예요 지금. 왜냐? 돈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정부나 지자체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되게 몸살이셔야 해요. 언제 어느 순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셔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아셔야 해요.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